자, 지난밤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장중 사상 최고치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S&P 500은 6,3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나스닥은 2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예, 거의 처음 가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일부 소폭 빠지고 있지만 이러한 랠리는 앞으로 좀 지속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주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과 메타, 아마존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버티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심리는 좋지 않습니다. 갈색 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년 가계소득 성장 기대치 자체가 크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짙은 갈색 같은 경우는 실업률 기대치, 자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의 경기 침체, 여기 음영으로 보이는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하늘색 보이시죠? 이 부분이 지금의 이 심리를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 심리 상태는 과거의 경기 침체를 좀 우려했었던 그런 구간과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너무나도 견조하고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 비트코인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금도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머니마켓 펀드의 성장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이 금리 시점과 비슷하게 금리, 특히나 이자 주는 통장처럼 안전하게 굴리는 단기 투자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서 향후 이러한 부분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견고한 그러한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다시 탁코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자,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두 번째로는 펀더멘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의 시점, 그리고 연준의 압박,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25년 하반기 전망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주실 분이십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타코가 타코 어게인, 다시 타코인가 이렇게 지금 정해주셨는데 지금 관세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늦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이. 예. 그래서 갑자기 잠잠하고 있다가 예. 8월 1일 날 유예 없이 그러니까 하워드 러티닉이 나와서 이번에는 유예 없을 거야 라고 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뭐 필요하면 우호적인 국가들한테는 기한을 지나서 협상할 수 있어. 그리고 스카페센트가 7월 21일 날 예. CNBC 나와서 그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네, 질이 중요하다. 그 스틸 타코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전히 가끔 이런 댓글도 있으시긴 하시던데 이 트럼프가 막 속된 표현으로 질렀다가 뒷발 한 발짝 물러서고 이런 거는 그분이 뭔가가 막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후달리고 뭐가 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충격요법인 거죠.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쓰지만 트럼프가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30살 때부터 썼던 책 이런 거 쭉 보면 손자병법 되게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충격요법을 쭉 썼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 나 요만큼만 가져갈게, 이런 그 작은 전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사상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이 8월 1일 날 뭐 2차 라운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먹히잖아요. 시장이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 사실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시장은 뭐 사상 최고치, 어제도 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내리를 좀 찍고 있다 보니까 뭐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악재가 작용이 될까? 그냥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시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세는 일부 약간은 좀 수그러들었던 것 같고 8월 1일 날 일단 정해져 있는 이 관세 유효 기간, 이 기간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또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 결국에 이제 금리인데 그렇죠. 이 금리의 전망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는 게 그나마 히트레이쇼가 높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좀
그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예, 펀더멘털 등등등 쭉 갖고 왔는데 생각난 김에 일단 먼저 보시면 지난주 7월 17일 날 소미 판매 나왔죠. 5월 달 소미 판매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예. 저는 내심 이번 6월 달 거 발표된 지난 7월 17일 거 소매 판매가 차라리 좀 약해버려라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야 7월이건 9월이건 예. 또 시장금리건 시장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아.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에는 예.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예. 국면마다 항상 틀리긴 한데 근데 소매 판매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안 좋게 해석 또는 좋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안 좋게 해석하는 거는 금리 인하 뭐 9월 달도 이런 식으로 계속 펀더멘털이 세게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월 달에도 깜짝 인하할 가능성이 한 20-30%로 조금씩 올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소매 판매 7월이요? 네. 예. 소매 판매나 소비가 이런 것도 여전히 세게 나오면 7월 뭐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가고. 여전히 물 건너간 것이고 예, 예. 그 9월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쭉쭉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요건입니다. 아.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제가 짧지만 33년 이 업계에 있어 보면 뭐 중간에 어떤 굉장히 큰 악재 등등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강건하다고 하면 결국은 그 자리를 찾아 올라가더라고요. 자본시장 자체는. 네. 지난 4월 8일 날 뭐 4월 달에 출연해서 이게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펀더멘털이 그때 훼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매 판매가 강건하다는 건 미국 경기가 여전히 세다는 겁니다. 기업 실적, 호실적으로 나오겠죠. 예. 이런 영향.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내내 우리가 그 파란색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 가까이 튀었다가 예. 어찌해서 22만 건 예년 평균수로 내려왔어요. 노동시장도 여건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연속 실업청 청구 건수가 회색인데 계속해서 트렌드 업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 조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노동시장도 아직 문제는 없지만 조금의 균열은 보인다. 이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난주 이제 생산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지, 수입 물가 지수가 나왔단 말이죠. 예.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면 뭐 헤드라인 수치 2.7, 월간 0.3, 핵심 근원 소비자 물가지 2.9, 0.2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조금씩, 보는 이 차트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곡선 자체가 예, 그래도 뭐 목표치를 향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최근에 살짝 뜨잖아요. 약간 지금. 좀 범피한 이게 게 좀 있어. 관세의 영향은 분명히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더 확신하고 있는 게 예.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품과 서비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네.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지는 것도 있어. 근데 예. 상품 물가가 많게는 뭐 바닥에서 4%, V자로 올라가 있네요. 네. 예. 많게는 4% 월간으로, 적게는 0.4, 0.8씩 떴단 말이에요. 상품이라는 게 대부분 수입 물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소비자로,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을 쭉 연결을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결되는 게 이를테면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 연결되는 거 선행 지수라고 하거든요.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생산해 가지고 예. 자원 수입하고 생산하고 매대 진열하고 배달하고 해서 결국 판매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헤드라인 수치가 2.3, 0.0, 2.6, 0.6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않네요. 중요한 건 옆에 괄호를 써진 지난 5월 달께 2.6 발표됐는데 2.7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예. 월간으로 0.1이었던 게 0.3으로 상향 조정, 근원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월간 근원이 0.1에서 0.4. 이게 분명히 관세가 이제 물가로 투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날 발표된 16, 17일 날 소비자 물가, 생산 물가 발표된 날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동요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구나라고 인식을 했겠죠. 예. 근데 문제는 4, 5, 6월 달에 그때 이제 약간 좀 뭐 선적이라든가 배달 이런 것들을 잠시 홀딩하고 있었던 게 이제 6, 7 되면 최근 보고서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보고서들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이 될 거다. 어떤 곳들은 한 7, 8월 여름 정도부터 반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게 6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7월, 8월이 되면서 얼마나 심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와봐야 아는 거고. 어쨌건 관세가 분명히 투영이 될 거라는 거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서플라이 체인의 주체별로 얼마나 서로 부담을 하느냐, 누가 이제 부담을 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가장 오른쪽 보시는 대로 foreign exporter라고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다 떠안을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짙은 그래프의 퍼센티지가 지역 연은에서 분석한 자료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 연은에서는 수출업자가 한 15% 정도 그리고 US 비즈니스니까 미국의 수입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30%대 후반 나머지 50% 정도를 미국의 소비자들이 떠안을 거다. 반면에 옅은 하늘색은 골드만삭스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이 물가 이런 거 분석 잘하거든요. 예. 골드만삭스는 반면에 소비자들이 한 70% 이상 떠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적게 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US 비즈니스가 중간에 있는 게 어찌 보면 수입업자라고 우리가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업자 내지는 예.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이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물가에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뭐 유통기업들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US 뭐, 비즈니스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기업 실적에 예. 훼손이 조금 있을 거란 얘기죠. 네네네. 그게 올 여름 7, 8이 되면서 소폭이든 어쨌든 분명히 투영을 할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표를 보게 되면 제가 약간 좀 뭐 전망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은 그냥 예상이 되는 흐름 자체가 기업의 실적이 일부 조금 훼손될 수 있겠지만은 골드만삭스가 보는 뷰로는 그렇게 큰 훼손은 없을 것 같은데 물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금리가 쉽게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예. 이 물가에 대한 전망 플러스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지난번에 5조 부채 한도 상향 조정했잖아요. 예. 몇 번 다뤘죠. 올 여름 이후에 2조 달러 정도인가를 신규 발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국채 시장에서는 국채 공급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10년물 금리가 뭐 계속 꼬리를 잇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지금 한 4.4, 4.3 정도 됐죠. 4.4 갔다가 이게 4.5 넘고 4.8, 5% 가까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SLR 규제 완화를 이미 시켜놨고 예. 그래서 8월이든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은행들에서 그때 우리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5%에서 3% 떨어지면 규제를 좀 완화시켜줬죠. 1.77조 달러의 매수 이력이 생긴다.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5%에서 한 3.7 정도로만 SLR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산식을 갖고 올 텐데 2조 달러 5조 달러 5조 정도의 달러 매수 규모가 새로 생긴다고 해요. 5조 달러 가까운 네, 그러니까 수급에서 훨씬 매수가 많이 유동성이 그만큼 생기는 생긴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물가가 투영이 된다고 해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막 4.5 가고 4.8 가고 이건 아니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4.4, 4.3, 4.4에서 3%대로 다시 축축 떨어지고 이런 여건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예. 투영이 될 테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제가 지지난주인가부터 계속 지금 뭐 조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게 전망이 되니까 한 여름 되면서 7, 8 정도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서 소폭의 변동성의 장세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예.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 예. 저는 확고하게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있어요. 어제 사실 저는 장중을 보고 약간 좀 묘한 기분이 좀 들긴 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예, 계속 누른 서프레스가 된다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예, 어제 저도 장중에 계속 저는 밤에 좀 지켜보니까 네.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갑자기 그냥 피치에서 이제 뭐 미국 부채에 대해서 뭐 약간 하향 이제 뭐 이제 신용등급 강등은 아니지만 하향 조정하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놓게 되면서 시장이 뭐 약간 출렁거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제 느낌은 뭔가 지금 약간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조그만한 악재가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그냥 바로 눌러버리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혼재가 돼 있는 시장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너무나도 굴지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 다음 주도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긴 하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희망컨대 예. 이번 주가 아까도 앵커님들 소개시켜 주셨지만 이제 M7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예. 희망컨대 크게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예. 분명히 전기 대비 YOY나 MOM, 그러니까 쿼터 쿼터로 볼 때 전기 대비 줄어는 들었어도 시장의 예상만 밑으로 하면 또 주가가 괜찮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이던스도 네. 뭐 부합하거나 거기까지 뭐 예.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번 3, 4분기 실적 전망이 분명히 하향 조정은 됐어요. 분기별로 5%, 4%대 전망했다가 조금 올라간 게 5%대고 네, 맞아요. 5%대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예년 최근에 2, 3년 정도의 분기별 성장 뭐 7%, 8%보다는 낮거든요. 예. 근데 전망 대비는 그래도 아웃퍼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2% S&P 500 기업 중에 12%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85%예요 지금.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평년에 뭐 70% 중반 후반대 됐으니까. 근데 이익 성장세가 지금 5%대 수준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 시장을 흔들리는 재료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망 대비 비트만 한다면 나쁘진 않을 거지만 예. 어쨌건 기업들의 매출액이라든가 예. 어떤 뭐 가이던스라든가 지난주 ASML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CEO가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2025년도 한 해 320억 유로 매출액 전망에서
350억 유로에서 320.5억 유로로 확 다운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당일날 5%인가 6% 빠졌단 말이죠. 예.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세가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물가든 기업 실적이든 뭔가 분명히 떠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폭의 변동성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뭐 월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전망치를 좀 보다 보니까 이번 2분기가 이제 5%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 지금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로 되게 되면은 이제 뭐 7%에서 8%로 이렇게 성장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2026년 한 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두 자릿수 성장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최악의 국면은 지금 2분기고 앞으로 우리가 실적 발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는 계속 이 성장세가 더 가파라지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출렁거리면 이번 실적 발표 때 오히려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구간일까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확고하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이충관 대표님 모셔서 이거 변동성 이거 왜 그런 거냐. 롱돌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롱돌이 둘이서 이제 한번 얘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지금까지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서프라이즈다 생각보다. 저는 원래 좀 롱돌이잖아요, 제가. 좀 강세론자고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관세라는 게 투영이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 4분기 지금 현재까지 물론 뭐 12%니까 S&P 500개 중에 뭐 한 6, 70개 발표한 거잖아요. 한 7, 80개. 그 정도 가지고 전분기, 한 분기를 다 우리가 전망한다는 건 조금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외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 정도 느낌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흥한 것이고 경제가 살찌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때는 뭐 원자재도 있고 투자 대상도 굉장히 많고 저희도 자산 배분을 항상 다이버시파이 해놓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실적을 계속해서 내는 그 안에 혁신을 이루고 뭔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 증식 그 근저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한 12%, 13% 정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그 기업들 중에서도 85% 가깝게 또 비트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또 내년까지도 EPS 성장률을 봤을 때는 그래도 두 자릿수까지 계속 올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지금 차트 보시는 뭐 그 7월 15일 이후에 JP 모건 등등 금융주 실적 발표하면서 아멕스가 끝물에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멕스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아멕스가 다 좋게 나왔어요. 여기서 또 하나 집중해야 되는 거는 카드 사용률, 신용카드 사용률 성장세가 두 자릿수 정도 이상 나왔다는 거거든요. 15%인가 16%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 예상외로 소매 판매가 센 거하고 인라인한 것이죠. 미국 GDP 늘 말씀드리지만 30조짜리 우리나라의 거의 한 20몇 배 되는 거대한 경제 규모입니다. 거기에 75% 차지하는 게 소비예요. 소비세가 이렇게 세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괜찮다. 모멘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장세가 계속 구가하고 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가계, 기업들 성장세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큰 그림 정도로는 감을 잡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늘 실적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돌아 이번 2, 4분기가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겠고 제 전망이 틀려서 안 흔들리면 다행이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하반기에 또 얼마나 흔들릴까? 9월달 최소 9월달에 금리 인하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7월달에 만약에 깜짝 인하해주면 좀 딴 얘기긴 한데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재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년 갈수록 이 트럼프가 이 관세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이 장난질 그만 치려고 할 겁니다. 누가요? 트럼프가. 이제 장난질 그만한다? 왜냐하면 내년에 말이 중간선거지 이거 완전 총선거 하는 거예요. 상원의 3분의 1, 하원의 전부, 각 지방정부의 주무장관들 3분의 2가 다 선거에 돌입을 해요.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 짓 했다가 선거 모두 돌입했는데 아까는 이제 협상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헷갈리는 짓이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협상 전략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협상 전략? 이제 댓글이 보면 하여튼 그런데 내년 되면 이제 어떻게든 이 관세 망령을 조금씩 이제 이게 서서히 그 무마를 시킬 겁니다. 제가 그 방금 정치적인 이슈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앱스타인 파일 지금 시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안 하시나 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도 모방송 가서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요? 뭐 저도 그 내용 뭐 몇 년 전부터 얘기 듣고 있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저한테 친트럼프라고 돌팔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고 투자하는 시장을 되도록이면 투자하는 시장의 이론으로서 판단을 하자는 주의거든요. 트럼프가 30대부터 평생 입에 담배 술을 안 댄 사람이고요. 예.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30대 때 사진 막 돌아다니죠. 앱스타인하고 사진 찍고 맞아. 같이 뭐 찍은 사진들. 파티 가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정말 더티한 이런 스캔들이 휘말렸는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냥 노이즈 정도 되는 거다. 노이즈 정도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하반기는 꼭 들어야 돼서 하반기를 한 뭐 1, 2분 정도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의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스캇 럽너라고 골드만삭스 수석 애널리스트였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타델이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시타델, 유명하죠. 이분이 그 작두탄 분이라고 미국에서도 우리 집 환경 뭐 기자님들 특파원 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최근 2년 동안 정말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거든요. 작두탄 남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남자. 이분이 지난주 7월 16일 날 되게 반가운 몇 가지 포인트아웃을 하셔서 제가 그걸 대신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24년 12월 이후 최장기간이고 그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자사주 죄송합니다. 8월 정도가 전통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장 활성화되는 기간입니다. 1, 4분기 때 그 실적 발표 즈음에서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SEC에다가 승인받고 준비해서 7, 8월 정도부터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하거든요. 어제 아침에 들어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그 젠수랑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어쨌건 주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콜바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11주 연속 콜바이 하고 있다. 이 말은 콜옵션을 산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9월은 통계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훼손될 수 있지만 그래서 8월 중순 이후에 방어적 포지션을 일부 좀 공고를 한다. 구축할 거를.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참고해라. 그러면서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야구의 9회 말 정도까지 우리가 본다고요. 지금 시장이 한 7회 정도 된다. 7회 정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부 약간의 뭐 변동성 살짝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그 랠리를 이어간다. 여전히 네 번째 말씀드리지만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희 이충강 대표님 방송하면서 약간 놀리기도 했는데 진심이 아니라는 점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하고 다음 주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저희 대표님 모시고 한번 또 진솔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충강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7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쁘게 많은 뉴스 모아서 내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